주식으로 참 많이 버신 분이 계셨지. 투자께서 말씀하셨어. 제때 투자, 제로 투자. 그래서 난 챔피언을 쓰지. 손만 대면 정보가 쫙. 수수료도 제로, 제때 제로로 챔피언으로. 유진투자증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파라볼릭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 초보님들께서도 아주 손쉽게 따라하면서도 동시에 큰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매매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어떤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제 분할 배수를 통해서 큰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파라볼릭이라는 어떤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익 구조를 내는 방법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 보조 지표라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하되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매수 맥점을 포착할 때는 또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잠시 잠깐 세팅과 더불어서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볼릭이라는 이 보조 지표는 우선 이제 원리가 이 캔들과 지표 간의 어떤 그 충돌이 발생됐을 시에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파라볼릭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캔들, 이 박스, 그쵸? 그 촛불처럼 생긴 이 캔들과 파라볼릭이 충돌을 했을 경우에 때로는 상승 추세로 때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표 이름은요,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웬만한 증권사에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수치 값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표 값을 뜻하는데요. 흔히들 말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5이평선, 20, 60, 뭐 120, 제가 강조하는 1001이평선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어떤 그 지표지만은 그 지표 값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이 어떤 그 지표도 증가 단위가 0.001 그리고 이제 최대 0.01를 반드시 설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바꾸면서 HTS에 이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메모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요, 뉴 고수 비급을 통해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녹화 방송과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잊지 마시고 이후에 또 녹화 방송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재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HTS 이렇게 설정을 마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전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과거에 단타 정도는 한 번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주가 자체가 무려 48%도 아닌 무려 480%라는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 바닥권에서 잡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호재라는 거, 뉴스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 고점에서 터지기 마련이고, 또한 뭐 상한가가 들어간 뒤 또는 점 상한가가 친 이후에 호재성 어떤 언론 노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만 잘 익히시면요, 이후에 얼마든지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런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480% 정도 올라갔다라는 어떤 내용들만 제가 체크를 해드렸을 뿐이고,
화면에 그 흔한 뭐 이동평균선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요. 오늘 배우는 바로 이 파라볼릭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인으로 이제 설정했을 시에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시죠. 자,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캔들 있죠. 이 캔들 하단에 이 점선이 형성돼 있으면은 네, 화면을 제가 이제 크게 해놔서 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 주가 하단에 라인이 즉 파라볼릭이 형성돼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캔들 위 상단에 파라볼릭이 형성되어 있을 시에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라볼릭의 원리는 바로 이 충돌입니다. 충돌. 이 충돌이 됐을 시에 추세가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주가 자체가 480% 랠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 구간을 제가 확대를 좀 해봤는데요. 자, 보세요. 자,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주가 상단에 있을 시에는 파라볼릭이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위의 꼴이라든지 음봉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상관없이 이 파라볼릭과 주가와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 파라볼릭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파라볼릭 자체가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설명한다면. 그래서 파라볼릭이 다운이 되면서 저평가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추세가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레벨업이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주식 마인드를 통해서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파라볼릭이 이와 같이 저평가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좋다. 이 주가 자체가 레벨업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때에 따라서는 바로 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추세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 맥점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추세가 바뀐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고수 비급을 통해서 그동안에 1강부터 배워왔던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법들을 추세 전환 위치에서 포착해내는 거죠.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주가 자체가 바로는 안 가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바로 갈 때도 있고 좀 늦게 갈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그 등락률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항상 멀리 크게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급하다라고 해서 수익이 빨리 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접해보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나는 개인 투자자라서 정보라든지 또는 이런 소문에 나는 좀 정보력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좋아요. 내가 소문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뉴스에는 사지 말아야죠. 이렇게 뉴스에 사지 말라고 적혀져 있는데 뉴스에는 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뒤에 호재가 나오고 재료가 터지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가치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잃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떤 그 재료성 자체가 머지않아서 희석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키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종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꿈의 수익률이죠. 200%. 그렇죠? 그리고 뭐 100% 수익 이런 식으로 이제 100%, 200%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실전 투자에 접근하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바닥권에서 종목을 안 사죠. 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조급해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뉴스가 터지고 또는 이미 주가가 급등이 나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
뭐 나름대로 어떤 그 눌림목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투자를 많이 하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번 실수를 하면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은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흔한 이동평균선 하나 제가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똑같은 차트인데요. 파라볼릭이라는 지표를 제가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보이실 거예요. 너무 쉬워요. 자,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파라볼릭이 주가 위에 있다. 주가 위에 있으면은 단순히 그냥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평가다.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파라볼릭이 고평가라서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이 주가 하단에 있으면은 저평가 자리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충돌,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 충돌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제 충돌과 동시에 랠리가 형성이 되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바로 이와 같은 구간, 바로 이 구간이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100%가 이제 랠리가 나왔던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 바로 충돌 지점을 제가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음봉,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윗꼬리든 뭐 장대 양봉이든 간에 일단 충돌을 하게 되면은 다음 날부터 추세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때로는 바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느지막하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 어떤 그 목적을 뭐 내가 한 5% 먹고 나올 거야 또는 10%, 20% 정도 먹고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기다린 만큼의 어떤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그거는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투자했는데 뭐 내가 수익률이 10%, 20%밖에 안 나왔다. 뭐 물론 다른 재테크에 비하면은 높은 수익률이지만은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1년에 10%, 20%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건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 대비해서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법을 바탕으로 이제 적용했을 시에는 최소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 그렇죠? 50% 정도 이상 때에 따라서 수백 프로를 바라보고 어떤 이 기법을 적용시켜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긴 만큼 이익 구조를 많이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 간다고 해서 이거는 좀 쓸모가 없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법만 놓고서 이제 논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단순히 이 파라볼릭만 가지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재무제표라든지 천일이평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캔들 기법, 뭐 연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는 어떤 기법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법들을 이제 혼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률적인 데이터도 높이고 동시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간에 우리가 이익 구조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맥점을 포착해내는 거고 다음은 이제 썬코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300% 정도 꿈의 수익률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도 그 자리고 여기도 사실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이냐?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냥 바닥주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닥주는 그냥 중장기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냥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구장창 끌고 가는 종목들이 바닥주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맥점을 포착해내면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는 어떤 이익을 낼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차트인데요. 파라볼릭을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주가 상단에 있으면 파라볼릭이 고평가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고평가는 안 좋아요. 그렇죠? 고평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파라볼릭이 고평가 영역일 때는 아무리 이 종목이 여기서 상한가를 친다 하더라도 뭐 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쌍바닥이다, 쓰리바닥이다, 골든크로스다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들이 이런 자리에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를 하고 그래, 아직 이 종목은 때가 아니야. 고평가 영역이야. 지켜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추세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추세가 뒤바뀌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볼릭과 이 주가 간의 이 충돌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다음 날부터, 그렇죠? 바로 다음 날부터 추세가 이 파라볼릭이 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로 봤을 때, 향후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큰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내가 단타를 좀 선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파라볼릭의 수치값을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정값은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세 흐름을 어떤 파악할 수 있는 수치값, 지표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은 당장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안전하게 큰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치값을 좀 큰 추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얼마든지 수치값을 조정해서 나만의 어떤 기법을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한 5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이 걸리면서 아주 강한 랠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을 단순히 뭐 그럼 중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물론 중장기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누구는 이렇게 또 누구는 이렇게 또 활용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나는 그냥 중장기 투자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끌고 갈래. 이런 분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께서는 나름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선 그 기법들을 이렇게 또 혼합을 해서 단타, 스윙을 또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또 각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미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나 좀 전에 썬코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매매법들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어느 순간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명분으로 박스권 돌파 매매를 통해서 어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전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 매매법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은 이 주식시장에서 확률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나는 주식에 있어서 한 7, 80%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10종목 정도 투자하면은 한 두세 개 정도는 실패를 해. 근데 나머지 뭐 7, 8개가 잘 가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주식은요. 손절매를 치면은 그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7, 8개 수익을 내고 한두 종목 손절매 쳤으니 나머지가 그것을 메꿔준다라는 논리인데 막상 실전에 접근하게 되다 보면은 이 손절매가 습관적으로 이제 자주 진행되는 분들은요. 조금씩 계좌가 까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언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지? 이렇게 또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식은요.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을 사야 되고 그만큼 확률 높은 매매법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돌파 패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어떤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들은 저는 이제 선호를 하지 않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매매법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다면 좀 달리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루한 어떤 시간을 보여준 이후에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 올라가더니 300% 랠리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파라볼릭 세팅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모습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이제는 한눈에 아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단에 파라볼릭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제 저평가, 이와 같은 자리가 이제 저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뭐 적당한 선에서 랠리가 나올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큰 급등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초급등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초급등주를 잡아내는 매매법이 아니에요. 네, 대체적으로 초급등이 잘 나온다라는 거지 이 기법에 적용된 무조건 급등이 나온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상승률에 또 만족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급락장인데 뭐 이런 기법들이 시장 기법에 맞아서 뭐 급등이 나올까요? 결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시장 분위기와 항상 맞물린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뒤바뀌죠. 바로 이제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뒤바뀌면은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천천히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타 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안 가면 답답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그냥 아이고 이런 식의 이런 기법은 옳지 않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대세 상승의 추세가 뒤바뀐 자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혼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 이런 종목들이 단타가 잘 나오더라. 그럼 이왕이면은 아무 종목에 그 기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뭐 이런 어떤 파라볼릭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혼합을 시키면은 뭐 얼마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박스 권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기법이에요. 자, 근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뉴 고수 비급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천일 이평선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천일 이평, 장기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안전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천일 이평선이라고 해서 천일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장기 패턴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요. 가장 싼 자리에서 변동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천일 이평선을 이제 차트에 설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또 변동성이 많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종목을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기법들을 천일 이평선 하단에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좋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법들을 공부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파라볼릭 기법이 끝내주는구만. 올라간 종목들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상당히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에도 대입을 시켜서 확률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냐면 오늘 파라볼릭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파라볼릭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어기는 이 매매는 아무리 좋은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은 기법들을 활용해도 절대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재무가 우수한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되고 항상 가격 저평가, 그렇죠?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항상 몰빵 같은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시장이 언제 변수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브렉시트와 관련된 어떤 그 변수들이 뭐 때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분산 투자, 때에 따라서는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라든지 기다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크게 보면서 뭐 숲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다우지수, 또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 중국, 뭐 유럽 증시까지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면서 항상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파라볼릭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이 원칙을 지키는 매매야말로 오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에 상한가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깨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매를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라볼릭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시간 나실 때 HTS를 통해서 2,000개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통해서 확률적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요, 네, 제 얼굴 또는 제 이름 또는 뉴
보수빅과 관련된 내용들을 클릭하게 되면 좋은 종목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하려면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다른 국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받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의 투자를 늘려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으면 포지티브 캐리, 차입금리보다 낮으면 네거티브 캐리라고 불리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환율을 통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0.5%로 가정된 유로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3%대로 가정된 미국 채권에 투자 시 돈을 교환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 2%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금리가 0.1% 수준으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까워져 달러보다는 엔을 차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엔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국제 투기 자금이 엔화를 빌려 한국과 미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생겨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989 전수영입니다.
코스피가 브렉시트를 극복하고 2,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IT나 헬스케어 등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4989도 흑송의 진주 같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탐낼 만한 신약 기술을 확보했지만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영진약품이 6배 급등한 정확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도하지 않은 천연물 신약이었다는 점과 함께 대규모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이처럼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는 한미약품 또한 지속형 당뇨 신약이 기존 치료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신약이었다는 점에서 5만 원대부터 시작한 주가가 무려 80만 원대까지 13배라는 거침없는 주가 상승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탐내는 신약 기술을 개발했지만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바이오 종목을 찾아내야만 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세계 처음으로 희귀질환 불치병 치료제를 개발해냈지만 8년째 박스권 행보를 할 정도로 시장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는 바이오 종목을 긴급 제시합니다. 네, 영진약품의 천연물 신약이나 한미약품의 지속형 당뇨 신약처럼 기존 치료제와는 좀 완전히 다른 신약을 확보한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수십 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조리 신약 개발에 실패한 10조 원대 초대형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 세계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 신약은 중간 임상 결과 기존 의약품에서 발생됐던 부작용이 전혀 없는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여기에 글로벌 탑 제약사들과 공동 개발 계약까지 체결할 정도로 세계 독보적인 신약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신약 원료의 보관 처리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이미 국내 식약처로부터 희귀 의약품 등록을 끝내놓고 임상 완료 시 필요한 대규모 생산 체제까지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에 최근 들어 일부 언론사를 통해 이런 신약 관련 재료들이 구체적으로 기사화돼서 흘러나오고 있어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십 년간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 질환 치료제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게다가 현대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원료 보관 기술까지 확보를 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까지 준비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자, 현재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만 원대 안팎으로 장장 8년간 박스권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자, 이런 흐름은 연구 개발 기간이 다른 신약보다 길고 정책적 이슈까지 생기다 보니 오늘 종목이 소외되며 나타난 박스권 흐름으로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막힌 투자 기회란 거죠. 자, 특히 지난 1년간은 가장 큰 매물대 자리는 8년간의 박스권 상단에 머물며 쏟아지는 악성 매물을 외국인들이 모조리 받아내면서 무려 200만 주가 넘는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자, 때문에 재료 하나라도 터지거나 혹은 이 종목 자체가 시장 전면에 부각되면 더 이상 지금 자리에서 추천은 불가능할지도 모르니까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형 신약 재료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 만 원 안팎의 장기 박스권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최근 외국인이 무려 200만 주가 넘는 강력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 매우 긴박한 자리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첨 1번 누르시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 725번입니다. 네, 725번 누르시면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종목 수십 년간 글로벌 기업들이 모조리 신약 개발에 실패한 10조 원대 초대형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 세계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중간 임상 결과 기존 의약품에서 발생됐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뛰어난 효능을 입증했고 여기에 글로벌 탑 제약사와 공동개발 계약까지 체결할 정도로 세계 독보적인 신약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희귀성 의약품 등록과 함께 대량 생산 기술까지 완비된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2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며 강력한 수급 신호가 연일 터지고 있으니까요. 글로벌급 신약 재료가 임박해 있으면서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바이오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십 년간 도전했음에도 또 성공하지 못한 희귀 질환 치료제를 세계 처음으로 또 성공을 했고 게다가 현대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원료 보관 기술까지 확보를 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까지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시아경제TV와 함께하는 창업 콘서트 성공도전 창업의 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어려운 창업. 아시아경제TV와 창업피아가 함께 창업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스타 창업 컨설턴트 이용구 대표를 비롯해 성공 프랜차이즈 기업을 초청, 국내 창업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예비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올바른 성공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시아경제TV와 함께하는 창업 콘서트 성공도전 창업의 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기억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셀트리온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8월 3일 코스피 종가는 1848포인트였고 다음날 3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1885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